안녕하세요. 2% 부족한 초보아빠 호야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2부에서는 좀 네, 심화된 내용을 좀 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국내 주식이 좋으냐 아니면 음. 미국 주식이 좋으냐 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전문가 네. 입장에서 장단점을 좀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장단점까지는 아니고 네. 사실 한국인 투자자면은 한국 주식도 해야 되고 미국 투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랑 베트남도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베트남 쪽은 정보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보면 막 레포트도 막 중국어로 돼 있고 하니까 우리 이제 유한타증권 이런 데서 이제 좀 번역 잘 해주 좋은 내용 많이 알려주긴 하는데 어쨌든 뭐 중국이랑 베트남은 일단 거래 비용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이거는 ETF나 이제 펀드로 하면 좋고 일단 뭐 메인은 저는 이제 미국이랑 한국이 메인이 되어야 된다 보는데 이게 뭐 비중이 5대 5든 6대 4든 7대 3이든 상관없이 일단 둘 다 저는 이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이다 보니까 대외 변수의 영향이 많이 크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주식도 같이 가져가는 것도 이제 환율 미국 달러로 투자하니까 이제 그런 그렇죠. 장점이 있어 서로 이제 해치가 되는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2%가 안 되는데 그랬을 때 왜 굳이 밖에 있는 98%안 하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2% 안에서만 노냐. 그렇죠. 글로벌 트렌드로 봤을 때는 미국이 일단 트렌드를 이제 이끌어가죠. 한국은 거기서 소재나 부품처럼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네. 둘 다 가져가는 게 맞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장주도 있지만은 좀 가격과 가치가 괴리가 많이 되는 이제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또 같이 하면서 이렇게 순환시켜서 사이클 타면서 가는 것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하셨을 때 네. 올해 이제 좀 네. 좋을 것 같다 네. 하는 종목 좀 사실 개별 종목을 얘기하기보다는 좀 부담스럽고 제 말 틀리면 안 되니까 일단 그렇죠. 내가 트렌드 봤을 때 네. ETF를 몇 개 추천해드리자면은 ETF 쪽 미국에 있는 ETF 중에 LIT라고 있습니다. LIT. 네, 이게 리튬이온 관련된 이제 배터리 이제 ETF인데 배터리 쪽이죠. 배터리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그리고 이제 전기차까지 음. 다 갖고 있는 이제 ETF거든요. 네. 이제 그 섹터가 저는 사실 제일 좋게 봐서 2년 전부터 이제 계속 투자해 왔어요. 2년 전. 근데 2년 동안은 그러니까 잠정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많이 뜬 거예요. 떠 있는 이제 ETF인데 이제 그 ETF는 사실 배터리 쪽은 이제 막 시작하는 섹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LG화학, 삼성, SDI 등 좋은 기업이 많지만은 네. 결과적으로 누가 1등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 가져가는 전략으로 이제 가고 어쨌든 그리고 뭐 전기차든 뭐든 이렇게 막 태양광 발전소도 많아지게 되면은 배터리들은 더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배터리 투자하고 또 이제 그 밑에 들어가는 니켈, 코발트, 뭐 그라파이트 이제 이런 거 들어가는 회사들도 같이 투자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같이 투자되니까 길게 봤을 때는 무조건 가는 이제 ETF입니다. 그러니까 딱 종목을 추천하기보다는 이거 주식 방송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길게 봤을 땐 결과적으로는 기승전 4차 산업이에요. 4차 산업은 기존과 다른 게 뭐냐면은 네. 뭐 1차, 2차, 3차는 이제 어떤 한 기술이 경제를 이끌었다면은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AI, 5G, 자율주행, 빅데이터 이런 게 다 융합해서 이제 한 번에 같이 섞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이제 큰 혁신이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와중에서 좀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아요. 이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이 많아질 거고 이쪽을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소외가 될 거고 좀 이제 이게 좀 이제 우려되긴 하는데 이제 그런 쪽을 좀 좋게 보고 있고 또 하나로는 20년 전에 이제 벤처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요새 마켓컬리, 쿠팡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쪽 섹터도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투자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봤을 때 아직은 애기 수준이지만은 이 중에서 몇 개가 이제 공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 같은데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산업이 현대건설, 포스코, 뭐 한국전력 이제 이런 쪽이었다면 그렇죠. 지금은 다 상위권에 있는 게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SDI, LG화학 이제 이런 기업들이 다 포진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2008년 때쯤 보면은 그때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봤을 때 거의 다 이제 원유 회사였어요. 그렇죠. 뭐 중국에 있는 원유 회사, 러시아에 있는 원유 회사, 네. 마이크로소프트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데 지금은 다 테슬라, 텐센트,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포진돼 있으니까 네. 그럼 앞으로 2030년, 2040년에는 어떤 기업이 상위권에 있을까? 결과적으로 4차 산업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까 말했던 뭐 미국 주식이든 우리 한국 주식이든 네. 똑같이 그렇죠. 적용되는 거죠. 똑같은 논리로 적용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이제 AI라고 하면은 가장 이끌어가는 건 이제 미국 쪽에 있을 거고 우리나라는 그걸 접목시킨 다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AI를 뭔가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업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좀 이제 많죠 우리나라에는. 근데 아까 이제 뭐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이랑 같이 갖고 가는 게 좋다라고 네, 네.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이유가 혹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제 국가적인 위기에서도 이제 상쇄가 되는 게 있긴 하죠. 물론 이제 요새는 다 이제 서로 이제 교육이 하다 보니까 네. 다 똑같이 연결돼서 똑같이 빠지고 똑같이 오긴 하는데 네. 그래도 좀 이제 서로 좀 상쇄되는 게 있고 또 어쨌든 이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 투자는 달러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 경제 상황에 대한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해지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알지만은 미국 주식은 뭐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스타벅스, 나이키 이제 이런 기업들에 굳이 투자 안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면 전 투자된다고 봐요. 그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좋은 기업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미국에도 당연히 많으니까 네. 미국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그나마 일상적인 것도 많이 접하고 정보도 많이 많으니까 한국 주식도 같이 하고 이제 이거인 거죠. 거기서 이제 스타일대로 나 한국 네. 주식이 좋으면 한국 주식 위주로 하고 미국 주식이 좋으면 미국 주식 위주로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해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좀 둘 다 하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까 중국, 베트남 얘기를 하면서 좀 네. 궁금했던 게 네. 중국이란 거는 사실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네, 그렇죠. 영향을 네.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중국을 도대체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될까? 네, 좀 네. 그게 좀 걱정이 있어요. 중국 개별 주식은 일단 난이도가 어려워요. 뻑하면 이제 거래 정지 당하고, 그래요? 회계 조작하고. 저 옛날에 루이시 커피 같은 거. 그러니까 좀 망했죠? 거의- 미국은 상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진짜? 상장된 건데 이거랑 스타벅스랑 둘 다 들어갔었는데 이제 루이신 커피가 이제 회계 조작해서 이제 망한 거예요. 바닥을 쳤죠 진짜.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중국 개별 주식 투자는 좀 네. 약간 위험하지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이 견제당하는 이유는 강하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할 수 없고 ETF 통해서 좀 이제 하는 게 ETF 또 이제 거기서도 지금 뭔가 그런 섹터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밀어주는 게 전기차랑 이제 뭐 친환경 쪽 여기도 좀 많이 밀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중국 산업은 임상 비용이 많이 쌉니다. 사람이 많아서 네, 많이 싸서 이제 뭔가 어쨌든 거기서도 이제 기회가 많을 거라 보이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는 좋게 보긴 하는데 거래 비용이 아직 좀 세요. 네. 미국 주식 초창기 열렸을 때처럼 거래 비용이 좀 세다 보니까 이거는 뭐 ETF나 이제 펀드 통해서 좀 이제 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어렵죠. 네.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식을 또 오래 하셨으니까 사실은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했긴 했는데 네. 작년 네. 3월달에 네. 이제 거의 뭐 3분의 1톡 네. 막 맞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이 멘탈 관리를 네.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부채 땡겨서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럴 때 못 견뎌요. 그리고 이제 네. 언제든지 또 이제 그런 게 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작년에 3월 때쯤에 그때 코스피가 막 1,700까지 갔을 때 저는 그때 주식 비중 많이 늘렸거든요. 근데 더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틀렸나 이번에? 이거 한 2, 3년 물려야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이제 바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지. 저도 이제 여기서 아마 더 오래 있었으면 좀 뭐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근데 사실 누구나 다 힘들 거예요. 돈이 엄청 많지 않은 이상. 이제 그런 걸 이제 견뎌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멘탈이 좋으려면 일단은 비중도 조절 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잘 돼 있으면은 네. 채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빠지긴 빠졌지만은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채권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펀드 같은 거 운영하는 고객들은 채권 좀 반 정도 팔아서 주식 넣고 더 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응했었기에 제가 이제 멘탈 유지가 됐던 거지. 만약에 제 고객들이나 저나 포지션이 다 주식 100%였으면은 이제 힘들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금에 대해서 음. 좀 궁금한 게 미국은 어쨌든 250만 원까지만 공제해주고 공제를 해주고 국내 주식은 얼마 거래세만 냅니다. 거래세만 내는데 이 세금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네. 뭐 어떻게 좀 해야 될까? 뭐 국내든 네. 미국이든 사실 뭐 국내 주식은 대주주자 이상 걱정할 필요 없고 근데 네.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이제 공제하고 나머지는 그 차익에서 22% 떼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많이 하시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손실 난 거랑 수익 난 거랑 같이 팔았다가 다시 사서 이제 리밸런싱을 하면서 이게 250만 원 안 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세금 많이 절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냥 굳이 그러지 말고 돈 벌었으면 그냥 세금 내세요 이제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네. 절세는 뭐 다른 아이템으로 하면 되니까 뭐가 뭐 있어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되잖아요. 13.2%에서 16.5% 되는 것도 있으니까 연금저축이나 IRP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소득공제 되는 아이템도 있습니다. 3천만 원 한도로 전액 소득공제 되는 아이템도 있는데 안 알려주세요. 나중에 알려줄게. 근데 잘 없긴 한데 그런 투자는 또 이제 리스크가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소득 자체를 3천만 원까지. 네. 사실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네.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세금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걱정을 진짜로 해야 되는 분들은 이미 세무사한테 가서 다 해결했어요. 그냥 괜히 어설프게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금 낼 거 내시고. 네. 그게 제일 좋죠. 절세할 거 다른 걸로 절세하면 되니까. 그리고 요즘에 재테크에서 최고의 네. 하도는 또 코인이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많이 좀 떨어진 상태였는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진짜 음.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거든요. 네. 뭐 갑자기 도치코인까지 네. 튀어나오는 바람에 네. 네, 어마어마했는데 음. 이 코인 열풍에 대해서 네.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 코인은 사실 자산 배분 관점에서 네. 뭐 금처럼 생각하고 한 3에서 5% 비중만 담아두더라도 우리 포트폴리오 성과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거의 연 2% 정도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네. 2에서 3% 올라간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10년 동안 누적되면 20% 30%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설사 다 날리더라도 내 자산에서 3에서 5%만 날아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변동성을 좀 이제 이용할 줄 알면 되게 괜찮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뭐 코인이 한 9,000개 정도 있죠. 네. 있는데 한 네. 8,900개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쓰레기인 것 같고 사기인 것 같고, 그중에 한 뭐 50개, 100개 정도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뭐가 좋은지는 저도 잘 이제 모르지만은 그 중에서 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선별해서 일부분 이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미 기관이나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많이 조금씩 그렇죠. 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기축통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이제 메인으로 담아두고, 그 외에 뭐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런 블록체인 기술적으로 좀 더 잘 돼 있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이제 일부 담아둬서 가고, 그 외에 나머지 알파로 나만이 뭔가 알고 있는 알트코인들, 네. 그러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가 찾아서 확신이 있는 거는 좀 담아서 하면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괜히 막 이렇게 차트 올라가는 거 보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 그런 거 좀 이제 일부 담아서 저는 가져가는 건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음. 올해까지만 이제 면세고 내년부터는 그렇죠. 또 세금을 또 매기니까 음. 많은 분들이 음. 네, 투기 목적으로 네. 빨리 해야겠다 이런 네. 마음을 네. 또 안 가지면 좋을 것 그렇죠. 네, 같아요. 그런 거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뭐 번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카지노에서 돈 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이 사람은 지금 몇십억을 네. 벌었겠지만은 이제 이 사람은 정상적인 투자를 못 해요. 배당 7% 되게 웃어 보여요. 막 레버리지 100배 쓰면은 뭐 그냥 이거 10배 이상 나는데, 이제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계속 이거 이제 중독돼서 이런 정도의 변동성 아니면 이제 못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도 안전자산 생각해요. 네. 네. 이제 그런 게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뭔가 자기가 운이 좋아서 돈 벌었다 생각해서 네. 이걸 다시 빼서 뭐 부동산 투자하고 다시 뭐 주식 투자하고 예금 좀 넣고 이제 이러신 분들이면 괜찮겠지만은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또 다시 코인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와 견주어서 리스크 있는 걸로 찾아서 가겠죠. 몇 배 이상 되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끝물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코인 그 불장에서 이제 약간 안 사셔서 좀 약간 소외되신 분들은 그렇게 뭐 절망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기회는 올 거니까. 기회는 많이 와요. 네. 네. 그리고 어쨌든 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을 좀 네네. 네, 공부를 하는 게 네. 좋겠네요. 네. 투자를. 많이 투자해보고 많이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단타 치더라도 내가 이거 왜 들어갔고 왜 팔았는지 이제 이런 걸 좀 이제 그 복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이게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피드백하는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은 몇 년 뒤에,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알게 되니까 네. 어쨌든 그런 걸 계속 꾸준하게 하면서 내공 쌓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차트보다는 어떤 산업이 과연 미래에서 뜰 것이냐, 네. 그거를 이제 좀 보고 네. 하는 물론 이제 차트를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그런 스타일 사람들은 그 전략을 이제 일관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 네. 내가 해보니까 이거 안 맞는다 하면 네.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어쨌든 참 심화된 내용이라고 하기는 좀 뭐 죄송하지만 어쨌든 제가 궁금한 부분을 좀 다 해결했는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은 이제 초보 주린이들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네네네. 싶은 거고,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것도 궁금한데라고 좀 생각하신 게 있다면 네, 또 댓글 남겨주시면 네. 달아놓겠습니다. 제가 잘 할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지막이요. 뭐 다 한 것 같은데 네. 건전하게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정답을 알릴 수는 없지만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뭔가 하는 이제 길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제가 좀 이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연락 주세요. 네, 아무튼 뭐 강호로 나오신 건 아니고 제 주변에서 이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분을 모셨기 때문에 네. 저도 강력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또 네. 좋은 정보를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물어볼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